예, 그러면 시장 전망 그리고 업종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반도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이야 뭐 다른 뭐 뉴스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IT나 반도체 빼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라고 하소연하던 전문가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좀 분위기가 그러기도 했었고 좀 이런 흐름들 IT에 좀 집중되는 흐름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안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확실히 말씀을 못 하실 것 같고 사실 뭐 저도 언제 딱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못 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살 기회가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좀 한번 세게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속마음도 있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일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해서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 IT 종목 다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실제로 주위 돌아보거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없더라고요. 또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IT 업종? 제 개인 포트폴리오예요. 예. 저는 공식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IT 업종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수치상으로 한번 어떤 만큼 흘러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러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흘러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향후에 그러한 차별화가 또 나타날 수 있을까 하고 여태까지 차별화가 어느 정도 벌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자료들을 준비해 왔고요. 예. 근데 우리가 IT 업종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작년 9, 10월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갤폴도 나오고 아이폰 11 나오고 하면서 10월, 11월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쪽 디스플레이 쪽은 좀 뒤에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테고 반도체와 이쪽 모바일 쪽이 먼저 자리를 잡고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 뒤로도 재료는 계속 나온 거죠. 모멘텀이 뭐 CES 최근에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까지도 나왔고 반도체 시장 동향 좀 흘러나오고 있는 거는 뭐 그 이전부터 나왔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과연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는 이런 모멘텀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를 따져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닐 거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올라왔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은 올해죠 이제. 작년에는 내년이라고 했지만 이제 올해부터 2020년부터 신모델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쪽에 장착돼 들어가는 반도체나 장비 또 부품 이쪽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관심이 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쉬운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은 작년에도 4분기에도 좀 사야 될 업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향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수급 쪽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이 12월 6일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매수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산 매수 금액이 한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조 7천억, 90%가 IT 업종에 들어왔고 서비스 업종에 6천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 합하면 3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다 산 것 중에서 이 두 업종을 다 샀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아시다시피 서비스 업종을 샀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업종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 구성들이요. 근데 이 중에서 산 걸 보면은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감안해 보면 결국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IT하고 관련된 IT 서비스 업 쪽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서비스 업종 쪽에 다른 카지노나 이런 다른 서비스 업종 엔터테인먼트나 이쪽에 또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온 거 있긴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 IT 쪽으로 거의 다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IT 쪽으로 매수세가 쏠렸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매수세가 들어온 데에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모멘텀과 수급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12월 6일 이전에는 사실 기관이 샀기 때문에 그 기관 쪽 매수세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업종별 상승률을 이제 제가 따져봤을 때
작년 8월부터 12월 5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게 12월 6일부터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예. 12월 5일까지의 상승률하고 그때까지가 이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 주도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래서 그때의 이 수익률 차이를 놓고 보니까 8월부터 나타났었던 1차 상승률에서는 코스피가 한 5.8%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부터 나타난 것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7% 예. 정도. 그런데 그 세 업종이 많이 오른 그 세 업종이 공통적이라는 것이죠. 8월이나 12월이나. 그러니까 기관 주도 장세가 이 8월부터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12월부터 외국인 주도 장세인데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의약품, 전기전자, 서비스 이쪽이 상승률 상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초반부에 나타났던 상승이나 지금 2020년 들어서 업종별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자체가 저런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향후에도 그 또한 바뀔 게 별로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다 똑같이 그쪽에 대해서 선호하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예. 그것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에서야 뭐 우리 시장을 사든 아니면 좀 업황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이 돼서 사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뉴욕 증시와 비교했을 때도 사실 뭐 IT나 기술주들이 계속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 호실적을 비롯해서 애플 신고가 뉴스들을 며칠째 뭐 계속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다 보니 뉴욕 증시도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작년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수익률 구해보니까 사실 예.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2018년에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부연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혼자 오르듯이 하이닉스와 같이 반도체가 많이 오르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다 IT입니다. 예. 애플, MS,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알리바바까지요. 근데 저 상승률을 애플 같은 경우가 86%로 엄청나게 보이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54%, 페이스북이 56%.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보이지만 그리고 또 그거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2018년에 애플 같은 경우는 13% 정도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알리바바도 20% 정도 내렸고 페이스북도 25% 정도 내렸기 때문에 사실 계속 올라온 2018, 19, 20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사실 MS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따져봤을 때요. 예.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가 작년에 22%, 나스닥이 35%, 그리고 다우가 올해는 1%, 나스닥이 2% 정도 이렇게 올랐다는 걸 보면은 지금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약간 부풀려진 측면은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2018년에 좀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IT만 오르고 다른 종목은 안 좋고 이렇게 차별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는 IT 좋고 딴 건 마이너스 수익률이 작년에 났으니까요. 예. 근데 IT 관련 ETF를 한번 수익률들을 구해보니까 그냥 IT 업종의 ETF 수익률은 47%, 그다음에 반도체가 60%. 근데 다른 ETF, 그러니까 산업재나 항공우주나 헬스케어, 금융, 부동산 이쪽이 뭐 미국 쪽에서 안 좋았나 이걸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산업재가 26%, 항공우주가 28%, 헬스케어도 21%, 금융이 29%, 하물며 부동산마저도 25%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업종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차별화는 다 같이 오르는 중에서 IT가 좀 더 많이 올랐을 뿐이지 딴 것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차별화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났었던 건 수익성 측면에서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있으니까요. 예. 사실 IT의 수익성도 안 좋아졌지만 다른 업종의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IT는 지금 삼성전자가 신호탄을 한번 쐈지만 예.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가 힘들거든요. 없죠. 예.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가 또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을 보고서 우리도 저렇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IT나 뭐 반도체를 빼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다른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아직 상승력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여전히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거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 지금 뭐 지수대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건지 좀
두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윗그림이 코스피 흐름이거든요. 예. 이게 8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부터입니다. 네. 근데 쭉 올라오다가 12월 들어서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12월에 우리 시장이 계속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수익률이 또다시 일단락이 돼버린 것이고 올 초에 다시 좀 코스피가 삼성전자 영향을 받아서 다시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직은 올 초까지도 작년 8월부터 누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IT 쪽이 우리가 다시 돌이켜 세우면 8월 이후에 그런 좀 상대적인 수익률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업종들이 좀 뒷받침이 돼서 실질적으로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코스피가 역디커플링이 나타나는가 이걸 봐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놓고 보려면은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상대적인 강세가 돼야 된다라는 논리로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과연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를 따져본다면은 지금 금리 인하 요인이 미국 쪽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CME 패드워치 2를 보면은 1분기에는 뭐 거의 의미가 없고 상반기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인상 확률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수혜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우리 쪽이 실적이 좋아지던가 아니면은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좋아지려면은 달러가 좀 바뀌어야 돼. 네. 흐름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시화되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2월 정도까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머징 마켓 쪽에서 전반적인 상대적인 강세를 보려면은 조금 이번 FOMC 지나면서를 한번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데도 모멘텀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서명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환율 흐름들을 봤을 때 아직은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좀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그가 발생 지수대까지 저는 이제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게 2220포인트인데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미중 무역 분쟁 해소 이것만으로는 좀 얘기가 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 흐름에 있어서는 이 재료 가지고는 올라가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달러가 약세 전환되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시작되고 하는 그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요인을 우리가 한 두 가지 요인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브렉시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또 한번 저는 달러 약세 요인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달러 강세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요인하고 유로존 경기바닥 흐름 이후에 달러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미국 자체 유동성 흐름의 변화 이걸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변화되려면 FOMC 회의 이후 그리고 2분기 미 국채 발행 일정이 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확정이 되거든요. 예. 이때 변화 요인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좀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딱 확답을 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또 변수들이 될 만한 거 저희가 시시각각 체크를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왔지만 삼성전자 장중에 또 6만 원 터치를 했네요. 끝까지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